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3년 10월에 출고된 BMW F20 120D입니다. 120D는 제가 많이 탔었던 차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기본형 스포츠 베이스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행거리는 79,000km, 판매 가격은 1,030만원입니다. 보험이력을 살펴보면 소유자 변경 1회 1인 신조고 내차 피해는 3회에 230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이력은 없고요. 그리고 보면 성능 점검도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입고 기간은 한 달 조금 지났고요. 보면 이쪽으로 약간 수리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범버는 확실히 수리가 있습니다. 정비 이력, 기타 이력을 보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타이어는 마제스티9, 타이어에 이런 것들을 보면 전차주분이 여성분이셨나? 차를 살살 타고 다니셨던 분이 타셨던 차로 보이고 깨끗해 보이죠. 이렇게 전 심플한 게 좋던데, 차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제 구하고 싶어도 구하기 힘든 차니까, 그럼 어떤 상태인지 저와 함께 차가 있는 부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형입니다. 지금 마이크 핀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녹음이 수음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마이크 핀이 없어졌어요.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대롱대롱 이거 묶어가지고 하는 건데, 수음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마이크 클립이 어디 빠진 것 같은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집 앞에 커피숍에서 커피를 하나 샀습니다. 목적지는 부산 사직동 사직 오토랜드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는 종종 가는 곳이고요. 오늘 볼 차는 BMW F-바디 120D입니다. BMW 120D는 제가 5대를 소유해, 5번이 맞겠죠. 횟수 5번 소유해 봤을 정도로 이런저런 매력이 많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매력을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 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뭔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느낌이 좋아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거는 객관화하거나 구체화해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좀 그런 영역이 있죠. 이제 감각적인 영역이니까. 근데 아무튼 운전하는 그 느낌이 좋다. 무엇 때문이냐? 아무래도 조향과 앞바퀴, 구동 돌아가는 회전축, 뒷바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즉 조향과 구동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이 조향에 대한 저항이 적다, 구동에 대한 저항이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움직임이 선명하죠. 조향도 조향대로, 구동은 구동대로. 그리고 자동차는 앞으로 이른바 가속을 할 때 뒷바퀴 하중이 걸리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뒷바퀴에 대한 접지가 올라가죠. 이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엔진과 구동을 분리해 놓으면 아무래도
어떤 기계 장치들이 전륜구동은 예를 들어서 전륜구동은 다 앞바퀴에 있잖아요. 조향장치 모든 기계 장치가 거의 앞바퀴에 있는데 구동을 분리해 놓으면 후륜구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뒷바퀴에 이런 구동 장치들이 배분되기 때문에 무게중심에도 유리합니다. 물론 엔진을 어디 놓냐, 앞에 놓냐, 뒤에 놓냐, 중간에 놓냐, 뭐 프론트 미드십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우디 R8 같은 뭐 저기 미드십 MRS, 도요타 MRS 뭐 이런 차도 있고 있는데 아무튼 그 느낌이 좋다. BMW는 우리가 BMW를 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큰 이유에는 운전이 재밌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전을 재밌게 하는 자동차를, 운전이 재밌는 자동차를 만들어주는 이 BMW라고 하는 이 모터사이클을 먼저 생산했던 이런 회사에서 만든 자동차 중에서도 가장 컴팩트하고 작은 차가 이제 BMW 1 시리즈인데 그 1 시리즈에서 나온 운전 재미가 가장 운전 재밌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1500km가 넘어가는 그다지 가볍지 않은 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또 120D 같은 경우는 기어비도 118, 그 다음에 320D하고 또 다르거든요. 좀 더 가속형 기어비입니다. 그래서 타고 다녀보면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운전이 재밌어요. 가속도 시원시원하고 체감 가속이 특히 0부터 100km까지의 그 구간에서의 체감 가속력은 가솔린 3000cc 혹은 그 이상으로 느껴질 만큼 체감 실생활 저속 구간, 중속 구간의 가속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F바디, E바디는 차가 굉장히 딱딱했거든요. 이 서스펜션의 트래블이, 이 서스펜션의 이 길이가 좀 짧은 느낌이 나면서 통통통통통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F바디로 오면서는 차가 좀 물렁물렁해졌어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편안하면서 또 물컹한 느낌이 들면서 또 차는 가속을 하면 뒷바퀴에 힘이, 무게가 딱 얹히면서 확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너를 돌면 그 특유의 이 약간 아드레날린을 좀 약간 분비시키는 듯한 그런 재밌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야 BMW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게다가 경제적이죠. 그다음 큰 정거장도 없어요. 그래서 어찌 아니 예뻐할 수가 있겠는가? 누구한테요?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근데 이제 운전을 그렇게 즐기지 않는 사람한테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이 못 될 수도 있죠. 물론 운전이 즐겁다, 운전이 재밌다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장점이겠죠. 근데 차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좀 희생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의 실내 공간이라든지 차의 디자인이라든지 뭐 혹은 원가, 재료 원가라든지 뭐 등등등. 이 차는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다 보니까 우리가 이른바 고급 미션, 제세팔던 우류 미션 굉장히 고급 미션이고 수준 높은 미션이고 완전 미션계 1티어죠. 1티어 뭐 1티어도 아니다, 탑티어죠. 탑티어 미션입니다. 고장도 적고 성능도 좋고 경제적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차를 만드는 게 또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으면서 운전도 재밌고 성능도 괜찮으면서 경제적이고. 와, 이런 차 만들기 힘들죠. 그런 차가 있습니다. 전륜구동에서. 누구? 폭스바겐 골프. 그러니까 폭스바겐 골프가 유럽에서 많이 팔리는 것이고, 또 르노 클리오 이런 차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차들이 많이 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파크와 더불어 가장 많이 소유해봤던 횟수로 차종 중에 하나가 120D, 그 다음에 1등, 2등이 가스팍 넥스트 스파크 수동, 가스팍 수동, 그 다음에 120D. 이게 제가 가장 많은 횟수로 소유해봤던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재밌고요, 경제적이고, 그러고 보면 그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왜 내가 타다가 팔고 나서 다시 생각이 나서 또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이나 반복을 했을까? 막상 팔고 나면 혹은 다른 차를 타면 문득 드는 생각이, 야, 그만한 차 살 없는데 하는 것들이에요. 그만한 차 살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우리 120D의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부산 차직동으로 가서 빨리 저도 차를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차는 아마 마산 BMW 센터를 막 가고 또 기타 정비 이력 등등이 이력으로 뜨는 거 보면 차는 마산, 창원 혹은 부산 혹은 김해 이쪽에서 운행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여성분이 차를 타시지 않았을까. 또 주행거리도 굉장히 적고, 이런 건 등등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남 지방에 운행된 차는 차가 녹도 별로 없거든요.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라서 뭐 부식이 생기고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좀 기대감을 갖고 사직동까지 커피 좀 마시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매자분한테 10시 반까지 가기로 했다고 가기로 했거든요. 내심 10시까지 도착하는 것으로 세팅을 해서 나왔는데 진짜 10시 한 20분에 도착하겠네. 근데 저 앞에 감전 램프에서 올리는 것만 지나면 또 안 막힙니다. 이놈의 동서고가 도로네. 늘 이렇죠. 자, 이상하게 저게만 유도할실은 저렇게 막혀요. 참, 이 병목 효과가 주는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되겠죠. 엄청나게 이른바 이제 고스트 이 효과라고 하던데, 이 순간 사람들이 멈칫하는 동작이 쫙 퍼지고 그게 합쳐져 가지고 쫙 뒤쪽에 있는 대열에 영향을 주는, 신기하죠. 그게 없어지려면 정말 동시에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동시에 움직여야 그게 없어지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인간의 이제 시야의 제약이 있으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고. 아무튼 여기 이제 저는 부산에 입성을 했고, 여기서 3.8km, 약 4km입니다. 예상 도착 시간이 10시 25분이고 판매자분이랑은 다 미리 연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낮에 살짝 덥네. 시금은 2025년 3월 중순입니다. 네, 여기는 단감동 초입이고 이제 다 왔습니다. 산만 넘어가면. 네, 이제 차고지 도착했습니다. 저기 차고지는 안쪽에 이제 2단지이고요. 저는 경차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주차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있네. 저게 정식 수입이 된 차인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임시 번호판이네요. 여기 방지턱이 참 하체 테스트하기 좋다니까. 여기 왜 무판 차량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골프장에 경차가 올 일이 별로 없으니까 항상 여기 경차 주차장이 하나가 또 비어 있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참 경차 좋아. 그러니까 이런 주차장에 경차 자리도 법적으로 좀 의무화해 주시면 안 되나? 아, 죄송합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해관계에 민감한 수밖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판검사들이 자기네들끼리 다 봐주고 하듯이 말이죠.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저는 이제 차고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판매사분은 친절하시네. 일단은 차는 지하 1층에 있다고 합니다. 기대되네. 어떤 녀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자, 여기는 이제 벤츠 인증 중고차고요. 자, 제가 실내면은 다 둘러봤고 지금 엔진룸을 먼저 봤거든요. 근데 배터리는 한 40%, 4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흔적은 없고 뭐 터빈이나 보시다시피 베이보드 가스켓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젝터 홀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깨끗합니다. 이런 부분 닦아보면 누설이 있는 차들은 끄름이 오는데 확실히 새 차의 느낌이 있고 EGR이나 이런 부분도 그 육안으로 봤을 때 센서류 등등등 괜찮고 밑에 크랭크 폴리도 괜찮고요. 보시면 깨끗합니다. 냉각수도 깨끗하고요. 양도 정상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쿨러 제가 거울로 넣어보니까 밑에 오일팬, 블럭 밑에 뒤에 미션 오일팬 등등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라인도 근데 누설 흔적은 없고 앞쪽에 사고 흔적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엔진룸은 특별한 건 모르겠다. 이제 특이사항이 없다. 제 의견이고 엔진 오일 레벨은 보시다시피 한 3분의 2 정도가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공간이 짧다 보니까 뭐 이런 그름 등등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잘 깨먹는 자리죠. 겨울에 커버 연다가 잘 깨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트렁크는 뭐 특이사항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등록증 다 드렸나요? 수리 흔적이 있어요. 여기는 트렁크는 깨끗한 편입니다. 됐다. 손 떠봐. 짐을 거의 안 실은 것 같은데 트렁크는 특이사항이 없어요. 네, 손 좀 씻고 온다고. 일단 좀 주요 특이사항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기계적인 특이점은 없다. 하부도 깨끗하고 저 차가 마산에서 가지고 온 거라네요. 하부도 깨끗하고 뒤쪽에 디퍼런셜 실이나 이런 건 우유도 없고 뭐 엔진 블럭 그런 거 다 괜찮아요. 타이어는 교환해야 되고 휠 상태가 아주 그렇게 깨끗한 건 아닌데 뭐 그건 그럴 수 있고 실내 같은 경우도 2열은 아무래도 이 차가 작다 보니까 좁고 2열은 거의 안 썼습니다.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1인 승차하고 한 차의 그런 흐름 그런 선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2열은 막상 앉아보면 또 탈만은 해요. 정말 못하겠다 그 정도는 또 아닙니다. 탈만은 하고 실내는 그냥 7만 킬로 탄 차의 그냥 일반적인 컨디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상하거나 그런 건 없고 뭐 물 샜거나
뭐 이런 오염이나 블랙박스 있고, 뭐 썬팅지가 약간 조금씩 까졌다는 거, 그 다음 저기 A필러 전정에 뭐 이렇게 작업하는 점 등등은 있죠. 실내는 뭐 특이점이 없다. 인류를 보면 그냥 그렇습니다. 작동에는 문제가 없고, 여기 보면 도색 흔적이 보이네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첼이 좀 들어가 있어요. 앞유리는 교환입니다. 후야호 유리. 문이 도색이 있습니다. 여기도 도색 흔적이 보이죠? 판금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도색이 있고요. 범버는 교환이 있습니다. 여기는 성형을 해가지고, 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성형을 한 흔적이 보여요. 그 다음 위에 또 도색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 또 판금이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집이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 트렁크 범버도 수리가 있고, 그 다음 트렁크는 탈착 흔적은 엉덩이 수리 흔적이 보이고, 수리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전부 도색이 있어요. 이 표면을 만져봐도 거칠거칠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도색이에요. 여기는 판금, 그죠? 판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는 수리가 없는 차거든요. 멀쩡하죠. 그리고 다른 차, 그죠? 그래서 차는 지금, 그죠? 이 기계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저 차는 지금 사실상 전부 도색이 있다. 그리고 빅타이어는, 얘는 뒷타이어는 갈아야 돼요. 편마모까지는 없고 20년 52주차. 그 다음 패드는 교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편마모는 없어요. 휠 기스는 좀 있고, 근데 이 스포츠 베이스 휠이 굉장히 경량 BBS 휠이거든요. 굉장히 레어템 좋다.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에는 패드가 한 30% 내외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차는 지금 주행거리에 걸맞는 기계적인 컨디션을 갖고 있지만 외판의 소리가 있다. 아쉽다. 머플러 꺼르냐. 아우, 리어 패널도 조금 손댔네. 약간 소리가 있네. 그죠? 백판넬 교환한 건 아닌데, 보면 백판넬도 요런 범버 레일은 수리 흔적이 보인다.
뒤쪽 수리는 뭐 때려 맞았고, 그 뒤쪽에 대우가 디퍼런셜이 살짝 미세한 노유는 뭐 저걸 뭐 누유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리어 패널은 정확히는 범버 레일은 수리가 있다. 나머지 기능 제가 확인하고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 이제 갑니다. 일발 시동이 안 되고 2발 시동을 하다니. 자, 영상을 다 못 담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못했어요. 다 저 직원분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주하게 있고 해서 결과적으로 기계적인 특이점은 없다. 하지만 자, 보닛 그 다음에 뒷범버는 범버 레일을 교환하는 데는 흔적이 있고, 그러니까 기계적인 특이점, 엔진, 동력 계통, 나머지 기능 이런 부분들은 특이점이 없고 블랙박스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앞유리 교환이고, 보닛 수리했고, 뒷범버 레일 갈았고, 오른쪽 뒤 펜다 황금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도장입니다. 외판은 표면도 거칠거칠하고. 그래서 일단은 저의 기준에서는 탈락이거든요. 탈락. 저의 기준에서는 굳이 저런 차 사야 되나? 탈락인데, 이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릴 때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 매물을 안 샀을 때 다른 대안이 있는가? 120D 매물 자체가 없는데 대안이 없다는 게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시면, 저게 이제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가격이 평균 시세에 비해서, 뭐 시세라고 하는 것도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한 여러 가지 이런 외적 요인들에 의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결정이 되는데, 저 차는 사도 되고 안 사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계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님에 있어서는 뭐 향후 몇 년 동안, 뭐 어쩌면 향후 10년 동안 그다지 큰 스트레스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차 혹은 상태로 보여요. 뭐 타이어가 어떻고 저떻고 배터리가 지금 한 30% 내외에 남았고 뭐 등등인데, 아직 하체나 주행에는 괜찮아요. 그런 문제는 없고. 와따, 저 에코스 진짜 오래됐네. 상태 진짜 화물차 포토처럼 타고 다니네. 기능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블랙박스 말고는.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고 저기 지금 도색이 다 있거든요. 저게 이제 일반적인 웬만한 이른바 자동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업자 혹은 이른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색이 된지 안 된지 모를 거예요. 제 생각에는 80%는 모를 겁니다. 근데 저는 저 차는 도색이, 외판은 전부 도색이 있다는데 95% 이상의 확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거는 첫 번째, 도막이 두껍게 나온다. 절대 저렇게 도막이 두껍게 안 나오고, 특히나 저 120D 빨간색은 제 친구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껍게 나온다. 그 다음에 표면을 만져보면 굉장히 그 도장된 표면의 특유의 그 질감이 있어요. 그런 게 보인다. 그 다음에 입자감이 거칠다. 그 다음에 앞유리가 교환이고 등등등을 봤을 때 뭔가 저 차는 어떤 운전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여자분이, 뭐 여자가 운전이 익숙하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논리가 아니고,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여자분이 여기저기 쿵쿵 좀 튀어박으면서 탔다. 혼자 타고 다니면서. 그래 보여요. 그래서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차다. 저라면 사겠느냐? 저라면 안 삽니다. 저라면 최종적으로 1,000만 원 주고 만약에 120D를 살 것 같으면 320D 매물을 사겠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저 차를 산다고 해서 저 차가 문제가 있는 차는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기계적인 면에서. 그래서 찝찝하면 사지 말고 아이 뭐 외판이야 뭐 좀 저렇게 중고인데 뭐 저렇게 수리가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케이라고 하는 겁니다. 판매자분은 개인적으로 저 도색이 저렇게 들어간지는 모르실 것 같아요. 저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 저의 의견은 그렇고 약간 좀 찝찝한 결론이네요. 하지만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저의 의견이고요.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